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 일정오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반도체 요즘 정말 난리입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한양 ENG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은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0나노 기반 글로벌 셔터 및 스패드 공정을 개발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뉴스가 왜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DB 하이텍에 대한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회사와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간단한 반도체 파운드리 얘기를 해보고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지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반도체 파운드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판매와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 과정을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만 주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찍어내기만 하는 기업들을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 첨단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고요. 이거는 새로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파운드리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등이 있고 DB 하이텍은 전세계 점유율 0.9%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12인치와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인치, 8인치, 그 차이는 뭘까요?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파운드리는 첨단, 미세 공정이 필요한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만듭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에 필요한 CPU, GPU 등은 미세 공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인치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12인치로 웨이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낮고 생산량은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좋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은 8인치도 하긴 하지만 12인치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8인치는 12인치에 비해서 저부가가치 제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하는 것은 주로 아날로그 반도체인데요.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끔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8인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DB 하이텍이 하는 것은 아날로그 반도체다 이렇게 대충 넘겼었는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빛, 소리, 압력, 온도 등 아날로그 신호를 IT 기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전력 관리 칩, 또 TV, 휴대폰 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DDI 칩 등이 대표적인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IoT, 5G, 그리고 요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도 그리 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미세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8인치에서 찍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은 최근에 호황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봤듯이 수익성에서 12인치와 8인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2인치에서 열심히 찍어내기도 바쁜 이 상황에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은 굳이 8인치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게다가 8인치는 나온 지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증설하거나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데
심지어 반도체 장비도 12인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8인치 장비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중고기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대란이다, 이런 말이 요즘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4월 16일 110나노 기반 글로벌 셔터 및 스패드 공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올랐었는데요. 0.33% 상승한 6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DB하이텍의 10년간 주가를 보면서 간단하게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텐데요. 1997년 설립된 DB하이텍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갔지만 2015년까지 꾸준히 적자였습니다. 8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아날로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 DB하이텍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정밀화되고 첨단화된 12인치 팹의 반도체를 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매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예전에는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드디어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주가가 여기서 한번 뛰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마트폰, TV 등 아날로그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 많아지면서 DB하이텍은 꾸준히 매출이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스마트폰, TV를 넘어서 더 다양한 곳에서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한 반도체들이 필요해졌고 DB하이텍은 공장 가동률 100%를 기록할 정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1년 1월에는 7만원 넘게까지 주가가 뛰기도 했지만 주가가 더 뛰려면 증설이나 다른 이슈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고 현재 주가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더 뛸 수 있을지, 그 전에 일단 투자해도 괜찮은 안전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살펴볼 텐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기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는 작은 초록색 실선이 부채 비율입니다. 2014년 부채 비율은 715%, 2015년에는 287%, 2016년에는 188%, 이렇게 미친듯이 높은 부채 비율에서 점점 떨어뜨려 오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48.33%까지 줄었습니다. 회사는 2015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 적자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열심히 차입금을 줄여왔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차입금 3,900억, 단기 차입금 2,700억 수준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68%나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미친듯이 갚아왔고 지금은 차입금 의존도가 12%입니다. 이제야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된 DB하이텍이네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은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359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5.57%를 기록했는데요. 회사가 2월에 공시한 매출액 손익구조 변경 공시를 보면 고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고 전력 반도체 쪽 매출이 증가했으며 차세대 신규 제품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5.92%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장치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8%나 증가했는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특별하게 볼만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계장치에 대한 기대 사용 연수를 원래 11년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6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1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치면 원래 기대 사용 연수가 11년으로 기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1년에 90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 비용이 드는 건데 사용 연수를 6년으로 줄이면서 1년에 1666만원 정도로 갑자기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위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DB하이텍의 2021년 매출은 2020년 대비 8.6%가 증가할 것이지만 영업이익은 1.1%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기간의 축소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치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그래도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다. 회사는 2020년에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5%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미친 듯이 있는 기계들을 돌렸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가동률을 보시면 97.93%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기계도 그냥 계속 돌릴 수만은 없고 잠시 쉬고 유지 보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몇 퍼센트 빠진 걸 생각하면 와, 진짜 DB하이텍은 100% 계속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계를 미친듯이 돌려가면서 차입금은 열심히 갚아왔습니다. DB하이텍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한때는 위험했지만 현재는 정말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매출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DB하이텍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봤다면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호재 첫 번째로 8인치 파운드리의 호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반도체 웨이퍼는 달라졌고 200mm의 8인치 파운드리는 한물 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300mm의 12인치 파운드리가 대세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더욱 첨단, 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반도체가 필요해졌는데 기업들은 이를 직접 제조하고 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찍어내기만 하는, 거기에 특화된 파운드리 기업들에게 제조 과정을 넘겨주면서 파운드리 업황이 커진 건데요. 12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CPU, GPU, AP 반도체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도체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도 수익성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는 등한시 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미세 공정이 덜 필요한 스마트폰, TV, IoT, 차량용 반도체 등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8인치 파운드리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시작으로 TV, 스마트폰 반도체 부족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8인치 파운드리를 하는 DB하이텍은 지금 가동률도 100%에 가깝고 2021년 물량까지 꽉 찼다고 하니까 슈퍼 호황에 올라탄 모습 같아 보입니다. 8인치 파운드리는 호황이고 지금 공장을 100% 돌리고 있으니까 공장만 증설한다면 회사는 또 성장할 것이고 주가도 이에 맞게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흐름에 맞게서 주가도 올해 초에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급상승에 맞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던 2월 중순, 정확하게는 2월 18일 DB하이텍 최창식 부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나 하셨습니다. 파운드리 증설은 실력을 더 쌓은 후에 하겠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증설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터뷰로 기대감이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 보이는 2월 18일을 기준으로 주가도 다시 쭉 내려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증설하기에 고민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먼저 증설을 하려고 하면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현재 매출이 1조를 넘지 않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봐도 그 금액을 다 회수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00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빌려오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DB하이텍은 오랜 적자 생활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게 차입금도 많았고 부채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겨우 관리해서 부채 비율을 48%까지 낮추게 된 건데 다시 차입금을 늘리고 부채 비율을 늘린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DB하이텍의 CFO는 재무 구조를 안정화한 덕분에 올해 재선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부채 비율을 늘린다?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를 증설하기에도 조금 꺼려지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은 나노를 줄여가면서 더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게 12인치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8인치 파운드리라는 수익성도 좋지 않은데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8인치 파운드리는 오래전에 쓰였던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업체는 12인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8인치 장비는 구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고 장비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마저도 중국에서 미친 듯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8인치 중고 반도체 장비가 많이 유통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최창식 부회장님은 작년 10월에 8인치 장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투자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 중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12인치 파운드리가 미래를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인치 파운드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DB 하이텍이 지금 세계 10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들 12인치 파운드리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을 때 DB 하이텍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객사에 맞게끔 제조를 한 덕분인데요. 12인치로 갑자기 돌아선다고 해도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에 얼마나 포션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생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인텔, TSMC, 삼성, UMC, SMIC 등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은 투자에 나섰습니다. DB 하이텍이 고민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른 경쟁 업체들, 아니 더 뛰어난 업체들은 이미 달아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12인치 파운드리를 한다면 새로운 도전자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도전자 입장에서 압도적인 투자로 더 멀어져가는 공룡들을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호재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행복 회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반도체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반도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임원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두면서 반도체 전쟁은 또 다른 세계전쟁이다. 이에 맞게 R&D, 설비 투자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공장 증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운 DB 하이텍에게는 이게 기회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DB 하이텍은 110나노 기반 글로벌 셔터 및 스패드 공정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110나노는 일단 8인치 파운드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셔터와 스패드는 오른쪽 사진의 예시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빠르게 움직일 때 물체를 촬영하면 이렇게 왜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셔터를 이용하면 왜곡이 없이 물체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드론 이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패드는 쉽게 설명하면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차 얘기할 때 라이다 기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패드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가 앞에 사람, 자동차 등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SKT에서 자율주행차의 눈과 같은 라이다를 공개하면서 스패드 기술을 썼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회사의 이 기사를 종합해보면 8인치 파운드리 업계에서 더 내실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반도체에 필요한 공정을 DB 하이텍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DB 하이텍 결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업에게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숙한 다음에 4단계에서 변화를 이뤄낸다면 재성장을 하는 것이고 변화에 실패한다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DB 하이텍은 1997년 설립되었지만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2015년부터서야 드디어 성장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8인치 파운드리의 제2전성기와 함께 급격히 성장을 해왔고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 공장의 가동률은 100%일 정도로 수요는 미친 듯이 많으나 회사가 찍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간간히 라인을 늘려서 캐파를 조금씩 늘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재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DB 하이텍은 성숙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주들은 8인치를 하든 12인치를 하든 지금 뭔가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금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회사는 쇠퇴하는 길로 걷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증설만이 답이기는 한데 증설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자들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쇠퇴기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님들께서는 차라리 돈 많은 기업에게 매각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당분간 잘 될 것 같으니 손절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기에는 증설력이 높고 배당도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밀어주겠지. 8인치 내실이 탄탄해지니까
8인치 증설을 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행복회로만 돌아가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증설하자 말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증설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려우니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계속 관련 뉴스를 팔로잉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명쾌한 답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최근 좋은 흐름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아시는 용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